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우건설 역시나 대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 자,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이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상한가 캔들을 만들어 내주면서 저번주 금요일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만에 마이너스 9%를 기록해버리면서 무너뜨렸었던 이터닉스, 자, 마찬가지로 현앤솔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대장으로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닫았었는데 다음날에 마이너스 5%로 무너뜨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테마가 쭉쭉 치고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라 당일날 강했다가 다음날 내려박는 형태로 많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것에 대한 반증으로 보시다시피 DLENC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게 마이너스 4.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 더해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7%를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장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테마에서의 대장 대우건설 계속 어떤 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 예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프로그램이 매도를 진행을 했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다시 한번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후장 들면서 매도하고 계신 개인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지금 매도하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면서 지금 앞전에 있었던 단기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진행됐었던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누굴 만나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디를? 역사적 신고가를 만나러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 너무 기니까 우리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신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건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260만 주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 올라가다가도 윗꼬리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 윗꼬리 발생되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대우건설을 제가 관련주들을 짚어봐 드릴 때 스리슬쩍 뭘 짚어봐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기술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 드리면서, 우리기술은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원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스리슬쩍 같이 끼워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 GS건설 같은 종목들을 스리슬쩍 끼워서 좀 보여드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일단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엔 바로 이 재건 테마까지도 같이 탈 수가 있는, 바로 어떤 것에 대한 재건 테마입니까, 여러분들? 이란이 지금 처참하게 붕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원전 플러스 재건으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원전이 휘청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땐 재건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재건이 휘청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때는 원전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이런 겹포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전부터 짚어봐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때 상승 1, 2, 3, 4, 5파동이 전부 다 연출되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고, ABC 파동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전저점 영역에서의 더블 바텀을 만들어줬었던 구간을 연출해 주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다시 한번 형성을 해줘놓고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찔러놓고 다시 한번 찔러놓고 다시 한번 찌르는 패턴으로 올라가는 이 컵앤앤을 패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요, 바로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1파동으로 작용이 되면서 1파, 2파, 3파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못 먹어도 고인 자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는 29,853원 퉁쳐서 3만원 구간까지는 시원하게 열려있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5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대우건설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음봉을 주면서 굉장히 수상한 캔들을 만들어줬었던 4월 7일 날에는 매수 타점까지도 추가적인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냐면요, 여러분들 4월 7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대우건설을 저 트레이더 K가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장대 양봉이 바로 터져서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바로 8분 57초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는데, 짧게 마찬가지로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지금 구간에서는 야금야금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임을 우리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봤을 때는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었던 날이 장대 양봉이 출현하기 이전에 바로 화요일날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서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대우건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단 주봉월봉상 놓고 봤을 때 전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이제는 이 머리통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까지 무난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가상의 5일선을 타고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광기가 터지는 구간에서는 3연속 장대 양봉을 보여주다가 이 광기의 끝에서 이렇게 갭든 음봉이 출현하는 날에는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제가 앞전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매도 타점을 드렸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렸었죠.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때 매도 타점을 줬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3월 20일 날 3연속 장대 양봉에서의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요, 3월 20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17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고,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영상 멈췄습니다.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터져나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리면서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회피하십사에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앞전에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은, 이때 당시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21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봐준 자리가 바로 3월 10일에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 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3월 10일 날 대우건설을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3월 20일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대우건설을 18,900원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았다가 다시 한번 4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는 16,820원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이 캔들의 4월 3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매도 타점 전혀 안내드리지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대우건설 전혀 추세가 꺾이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이렇게 광기가 터져 나오는 끝에서의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루만 해도 마이너스 15%씩 빠지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이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5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분들께는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미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년 3월에 400원을 찍었었던 주가가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출발 안 한 광통신 관련 종목을 한 가지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하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보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기준봉의 중간까지 반납하는 구간까지 한번 밀렸다가 빠르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캔들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이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찌글찌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는 구간을 만들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21선을 우리가 터치할 수도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광기가 터져 나오는 연속적인 상승 캔들 흐름이 앞전에 이미 보여줬었던 것처럼 시장이 열광하는 이런 과열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가상의 어딥니까 여러분들 5일선을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21선까지도 열어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든 대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자, 오늘 대우건설 영상을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